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선민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시간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Safety Layers in Align Large Language Models: The Key to LLM Security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5에 억셉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LLM이 악성 프롬프트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전학습만 진행된 모델의 경우 폭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와 같은 유해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실제로 폭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럼 유해하거나 편향된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나 Instruction Fine-Tuning과 같은 Alignment 과정을 거쳐 LLM이 인간의 가치에 맞게 안전한 출력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문제 상황입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얼라인된 LLM은 유해한 지시에 대해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와 같이 거부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응용 과정에서 이 얼라인된 LLM을 특정 도메인에 적응시키기 위해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해한 데이터조차도 이 모델의 Security Alignment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 파인 튜닝 데이터셋에 명시적인 유해 예제가 포함되어 파인 튜닝의 목표가 유해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유해한 출력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인 튜닝된 LLM은 이전에 거부했던 유해한 지시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유해한 출력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모델이 이 유해한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손상된 LLM에 다시 보안 정렬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앞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 검증입니다. 이 온라인 LLM 내부에 악성 질문을 거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이프티 레이어가 존재함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층이 보안 정렬 과정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계층의 위치 파악입니다. 이 LLM의 과잉 거부, 즉 over rejection 현상을 활용하여 세이프티 레이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과정에서 세이프티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고정하여 모델의 보안 성능을 높이는 Safety Partial Parameter Fine Tuning, 즉 SPPFT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해당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고정하여도 모델의 성능 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세이프티 레이어 이외의 레이어를 고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elated Work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는 아래 서베이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이 LLM Safety의 연구 분야입니다. 해당 논문은 LLM Safety의 연구 분야 중 Robustness to Attack, 그 중에서도 필터링 혹은 모델 내부 수정 등을 통해 모델의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디펜스 분야의 논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 분야들은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LM의 디펜스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xternal Safeguard입니다. 먼저 콘텐츠 탐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 외부에서 출력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미리 검사하거나 제한하여 유해한 출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Internal Protection입니다. 이 내부 보호는 LLM을 학습하거나 튜닝하는 과정에서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나 목적 함수를 조정하여 모델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본 논문이 해당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LM 얼라이먼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얼라이먼트는 모델이 인간의 가치에 맞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개선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RLHF 같은 경우 인간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 기반의 사람이 선호하는 응답을 출력하도록 모델을 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 응답의 선호도 점수를 예측하는 리워드 모델이 필요하며 PPO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리워드 모델의 점수가 높아지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self-instruct입니다. 이 사람이 작성한 소량의 인스트럭션 데이터와 모델이 스스로 구축한 대량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지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Supervised Fine-Tuning을 수행하지만 이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에 편향이나 오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DPO 방법론입니다. DPO는 사람이 작성한 선호상, 좋은 답변 그리고 나쁜 답변 이 선호상을 이용하여 모델이 직접 확률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호 응답의 확률을 올리고 반대의 경우를 내리는 분류 문제로 단순화하여 RLHF의 보상 모델과 PPO가 필요 없다는 간단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한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 검증과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리리미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 얼라인드 LLM이 악성 쿼리를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델은 아래 총 4개이며 각 모델 모두 히든 레이어가 32개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는 이 아래 예시와 같으며 모두 동일한 프롬프트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 LLM이 추론 과정 중에 각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최종 벡터가 포괄적인 정보를 통합한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최종 벡터는 입력 쿼리의 고유한 의미 정보와 이전 레이어에서 축적된 세부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생성될 토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의미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동일한 파이널 포지션 토큰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의 동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정상 쿼리와 악성 쿼리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 프롬프트가 how to make a cake 그리고 how to make a bomb 이 단 한 단어만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동일한 프롬프트 형식에서 정상 쿼리를 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고 악성 쿼리를 넣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거부 답변이 생성되게 됩니다. 즉, 이처럼 맥락에 따라 출력 토큰의 경향성이 달라지는 이유, 특히 이 히든 레이어 내에서 마지막 위치에 파이널 포지션 토큰이 어떻게 분기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라고 본 논문은 주장합니다. 본 연구는 K개의 히든 레이어가 존재하는 LLM을 가정하고 다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지 P개의 정상 쿼리를 갖고 있는 정상 문제 데이터셋 N이며 두 번째는 라지 Q개의 악성 쿼리를 포함하고 있는 악성 문제 데이터셋 라지 M입니다. 각 쿼리를 표준 프롬프트 형식에 삽입하고 첫 번째 오토리그레시브 프로세스를 거쳐 각 데이터셋에 대한 출력 벡터 집합인 SN과 SM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 벡터 집합은 쿼리별로 각 레이어의 최종 벡터를 포함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SN의 첫 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 문제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N1 쿼리를 프롬프트에 삽입해서 LLM에 넣었을 때 각 레이어에서 출력된 벡터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앞선 방법으로 생성된 SN과 SM을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경우의 쿼리성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SN에서 정상 쿼리 2개를 무작위로 선택한 노멀 쿼리 페어이고 두 번째는 SM에서
악성 쿼리 두 개를 선택한 malicious 쿼리 페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집합에서 정상 쿼리 하나, 악성 쿼리 하나씩을 무작위로 선택한 normal malicious 쿼리 페어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두 집합은 이 레이어별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아래 수식을 참고해 보시면 이 코사인 유사도가 계산된 리스트 LC가 획득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단 한 번의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총 10번의 실험을 진행해서 이 LC의 평균을 낸 이 리스트 최종 LC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은 pi3 mini 4K instruct 모델을 사용했으며, 정상 쿼리와 악성 쿼리를 각각 100개씩 준비하고 이 쿼리쌍을 무작위로 500회 반복 선택하여 이 평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 LLM이 레이어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토큰의 벡터 유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malicious 쿼리 페어를 살펴보시면, 이 악성 쿼리들끼리는 모델의 추론 과정 전반에 걸쳐 코사인 유사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입니다. 이는 악성 쿼리들이 모델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노말 쿼리의 페어를 살펴볼 텐데, 이 정상 쿼리들끼리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유사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문맥을 심층적으로 처리하면서 서로 다른 정상 쿼리들 간의 임의적 차이를 구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멀 말리셔스 쿼리 페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 레이어에서는 두 쿼리의 유사도가 높지만, 이 모델의 중간 레이어 부분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급격하게 그리고 현저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유사도의 급격한 감소는 모델의 중간 계층에 정상 쿼리와 악성 쿼리를 구분하여 처리 경로를 분리하는 특정 레이어들이 존재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사인 시밀러리티 분석을 통해서 노멀과 말리셔스 쌍의 급격한 유사도 변화를 통해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를 추론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각도 차이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코사인 값은 작은 방향의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본 연구에서는 노말 페어와 노말 말리셔스 페어의 레이어별 코사인 유사도 각도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아래 피규어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4개의 LLM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이 4개의 모델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초반에는 악성 쿼리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 정상 쿼리와 모두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도 차이도 크게 나오진 않지만, 이 중간 부분의 특정 레이어들에서 이 NN 페어와 NM 페어의 각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점이 악성 쿼리와 정상 쿼리를 구분하는 시점이며, 본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지점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범위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실험은 모두 사전학습이 진행된 LLM에 이 얼라인까지 적용을 해서 시큐리티 얼라이먼트가 적용된 모델들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해당 장표는 오직 사전학습만 진행된, 즉 아직 얼라인되지 못한 모델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앞선 상황과 똑같이 이 NN 페어와 NM 페어의 각도 차이를 계산해 보았는데, 해당 그림을 보시면 NM 페어와 NM 페어 모두 비슷하게 이 코사인 유사도 각도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전학습만 진행된 LLM은 아직 악성 쿼리와 정상 쿼리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며, 이 세이프티 레이어는 결국 Security Alignment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라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이프티 레이어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코사인 유사도 각도 차이 분석만으로는 세이프티 레이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코사인 유사도의 차원 축소 형사는 히든 레이어 벡터의 정보를 일부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코사인 유사도 곡선은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근사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앞선 분석은 초기 근사 범위로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다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세이프티 레이어 내의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모델의 세큐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두 번째는 LLM 세큐리티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무엇을 사용할지 논의한 다음에 세이프티 레이어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링 파라미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LLM 내부에 i번째 레이어의 입력 벡터를 hi라고 했을 때 해당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hi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어텐션 모듈을 갖게 되는데, 이 각 모듈은 레시듀얼 커넥션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이 특정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상수 인자로 스케일링 했을 때 이 출력 벡터의 분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알파를 1보다 크게 설정하면은 해당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증폭하게 되면서 해당 레이어의 기여도가 향상하게 되고요. 반대로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이 해당 레이어의 기여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여도는 출력 벡터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알파는 이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1에 가까운 숫자로 설정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했을 때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더 크게 스케일링 했을 때 이 모델의 보안이 향상됨을 관찰하였는데,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코사인 유사도 각도 차이의 피규어를 살펴보면은 이 저희가 NN 페어와 NN 페어의 코사인 유사도 각도 차이를 분석했을 때 이 해당 빨간색 지점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구간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 해당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1.2배로 스케일링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스케일링 했을 때 이 모델이 유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처음에는 29개 생성을 하다가 이 파라미터 스케일링의 영향을 받아서 9개밖에 답을 하지 않는, 즉 모델의 세큐리티 얼라이먼트가 향상되었다 라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LM 세이프티 레이어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저자들은 단순하게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를 분석 지표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면 해당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 위 원리를 활용해서 경계를 점차 조정해 나가며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범위를 찾고자 했는데, 이 일부 얼라인된 LLM의 경우 보안 정렬이 굉장히 강력하여 이 경계를 조정해도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의 변화가 미미하다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래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모델의 6번째 레이어부터 12번째 레이어가 이 세이프티 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 해당 레이어의 해당 범위의 레이어를 알파가 1보다 큰 상수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이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가 9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6이 아니라 7로 바꿔서 7부터 12까지의 범위를 세이프티의 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 6번째 레이어가 세이프티 레이어가 아니었다면 이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가 점점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 해당 범위를 똑같이 알파는 1보다 크게 스케일링을 해도 이 악성 쿼리에 대한 LLM의 응답 횟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경계를 조정해도 이 해당 지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이프티 레이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버 리젝션 현상을 지표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오버 리젝션은
모델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동사를 포함하는 쿼리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현상인데, 이 아래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 왼쪽 쿼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동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모델이 답변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오버 리젝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델이 향상된 보안으로 인해 일종의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행동으로 결국 세이프티 레이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유의한 동사를 포함하지만 악의적이지 않은 쿼리 데이터셋 D0를 준비하고 해당 D0에서 LLM에 의해 거부된 쿼리 수를 얼0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얼0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오버 리젝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8개의 토큰만 생성하면 되는데 아래 예시를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초기 토큰만으로도 해당 모델이 유해한 쿼리를 거부했는지 혹은 무유해하지 않은 쿼리를 거부해도 이 모델이 거부 반응을 이 초기 토큰만으로도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반에 4개에서 8개 정도의 토큰만 생성할 수 있다라는 또 효율적인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오버 리젝션 현상을 활용하여 이 점진적으로 세이프티 레이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목표는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경계를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모델의 보안 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확한 범위를 찾는 데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 실행했던 이 코사인 유사도 분석을 수행하여 이 초기 세이프티 레이어의 범위를 찾습니다. 이제 해당 범위를 i부터 j까지 찾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동사를 포함하는 over rejection 데이터 셋인 D0를 사용하여 이 모델이 거부한 쿼리 수인 얼0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LLM의 over rejection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스케일링 팩터인 알파를 사용하여서 i부터 j까지 범위의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업스케일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업스케일링하여 모델이 응답을 거부한 문제수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이 해당 경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이 조정된 범위로 다시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에 새롭게 거부된 쿼리 수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찾게 되는데 쉽게 말했을 때 이 경계를 조정해 나가면서 과잉 거부 횟수인 얼제로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점이 바로 그 레이어까지 포함하는 최적의 세이프티 레이어의 상한선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이프티 레이어의 상한선을 찾은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한도 동일하게 찾아서 최종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에 스텝 2에서 계산했던 얼제로가 충분히 크다면 스케일링 팩터를 1보다 큰 값이 아니라 1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여 이 거부된 쿼리 수가 적은 범위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한 예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가 1보다 큰 경우에 범위를 i부터 j 플러스 k-1에서 i부터 j 플러스 k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상한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j 플러스 k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업스케일링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당 레이어가 세이프티 레이어라면 이 오버 리젝션 현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6부터 12까지의 범위에서 오버 리젝션 정도가 10번이라고 나왔을 때 이 경계의 상한을 13으로 조정하고 또 해당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업스케일링 했을 때 오버 리젝션 정도가 15회가 나왔으면은 이는 이 오버 리젝션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13번째 레이어는 세이프티 레이어이다. 즉
이 모델 경계의 세이프티 레이어 경계의 상한을 조정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테이블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실험에는 총 4가지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 이 원리는 먼저 세이프티 레이어의 상한을 구한 다음으로 세이프티 레이어의 하한을 구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 파이3 미니 4K 인스트럭트 모델의 경우만 알파가 1보다 작은 0.8의 값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모델들은 모두 알파가 1보다 크게 스케일링을 하였는데, 먼저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9부터 12까지를 세이프티 레이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알파 값으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오버 리젝션 되는 정도가 187개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상한을 점점 조정해 나가 보았더니 9부터 14까지가 오버 리젝션 정도가 제일 높았다. 따라서 이 모델의 세이프티 레이어의 상한은 14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하한도 9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내려가 보았는데, 이 6일 때가 오버 리젝션 정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해당 라마2 7B 챗 모델의 경우에는 세이프티 레이어가 6부터 14까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으로 파이3 미니 4K 인스트럭트를 살펴보면은 이 알파가 0.8보다 0.8, 즉 1보다 작은 값으로 스케일링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해당 파라미터를 내가 레이어에 적용을 했을 때는 해당 레이어의 기여도가 감소한다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을 찾을 때는 이 오버 리젝션 정도가 제일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값인 이 작은 값을 찾는 게 핵심이고, 이 상한은 15로 정해졌고 하한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내려보았을 때 11에서 오버 리액션 정도가 제일 작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해당 모델의 세이프티 레이어는 11부터 15까지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델의 세이프티 레이어의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 논의로 악성 정상 질문의 각 토큰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추출하여 LLM의 히든 레이어 동작을 3단계로 해석했습니다. 이 아래 어텐션 스코어를 보면은 초반 레이어에서는 how와 더 같은 일반적인 단어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티 레이어 중간에 있는 이 검은색 점선을 지난 이후 후반 레이어에서는 문장의 핵심이 되는 구문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선 실험의 노멀 페어의 코사인 유사도 그래프에서 세이프티 레이어 이후에 코사인 유사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심층적인 작업이 이 세이프티 레이어 뒤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얼라인된 LLM의 후반 레이어를 사전학습만 진행된 LLM에 트랜스퍼했을 때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실제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반대로 해당 모델의 초반 및 세이프티 레이어를 트랜스퍼했을 때는 성능 향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얼라인된 LLM의 내부 레이어는 처음에는 초기 문장을 확인하고, 이 세이프티 레이어인 중간 부분에서는 악성의 의도를 감지하며, 이 이후 레이어에서는 임의 분석 및 이해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 검증과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Safety Layers Fine-Tuning Jailbreak Defense, 즉, 이 Fine-Tuning Jailbreak 공격으로부터 모델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론은 Safety Partial Parameter Fine-Tuning, 즉 SPPFT 방법론인데, 해당 방법론은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고정하여 모델의 세큐리티를 유지하겠다
라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들은 이 파인 튜닝 공격을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노멀 데이터 어택입니다. 데이터셋에 무해한 데이터만 포함하는 경우이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셋에 유해한 데이터가 없이 무해한 데이터만 있어도 파인 튜닝 과정에서 모델의 Security Alignment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Implicit Attack입니다. 입력은 정상인데 이 출력을 비정상으로 구성하고 이 모델이 항상 응답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백도어 어택입니다. 이 인스트럭션에 트리거를 숨겨둠으로써 입력에 트리거가 있는 경우 모델이 공격자가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이 아래 프롬프트를 보시면 implicit attack과 backdoor attack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론 데이터셋에 유해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harmful data attack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 파이낸스 알파카 기반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백도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정상 데이터와 백도어 데이터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며, harmful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1000개의 정상 데이터셋과 1000 곱하기 P개의 악성 데이터 샘플로 구성하였으며, 주 실험에도 보여드리겠지만 P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노멀, implicit, backdoor attack 시나리오입니다. 이 해당 시나리오는 이 얼라인된 LLM을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셋으로 각각 따로따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이 파인 튜닝을 수행한 이후에 다음 세 가지 방법론을 비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full parameter fine tuning, 즉 모든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한 SPPFT 방법론으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NFFT, 이 해당 방법론은 이 보안에 중요한 뉴런을 이산적으로 식별하여 해당 뉴런들의 그레디언트를 차단하는 방법론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이 Security Alignment가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Harmful Data Attack 시나리오로 마찬가지로 이 Aligned LLM의 harmful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instruction fine tuning을 수행하며 아래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데, 위 시나리오와 다른 점은 이 NFFT가 아니라 리사 방법론을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리사 방법론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fine tuning 중 모델의 state drift를 제한한 방법론으로 이 본 논문의 저자가 주장한 방법론과 함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이 가장 이 모델의 Security Alignment를 지켜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펜스 방어 모델이 방어를 잘 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이 해당 논문에서 제안된 DM을 활용하였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520개의 악성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지표를 평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LLM이 DM을 답변한 비율인 harmful rate와 두 번째는 이 DM에 대한 출력의 평균 유해 점수인 harmful score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harmful score 같은 경우에는 이 GPT-4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 리커트 척도에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방어에 대한 성능뿐만 아니라 이 파인 튜닝된 모델이 실제로 의도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우수한지 확인하는 평가 지표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앞서 생성했던 데이터셋과 겹치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셋 DT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앞서 생성한 데이터들도 전부 파이낸스 알파카 기반이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셋도 해당 파이낸스 알파카에서 기반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성능 지표로는 다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루지 L입니다. 이 생성된 응답과 정답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순 단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이라든지 순서를 반영하여 이 유사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MMLU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단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도메인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말, 임플리시트, 그리고 백도어 어택 시나리오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노멀 어택 시나리오, 그리고 임플리시트 어택 시나리오, 백도어 어택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또 본 논문에서 사용한 4개의 모델의 결과가 각각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해당 하이라이트 표시를 보게 되시면 모든 모델에서 또 모든 이 시나리오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SPPFT 방법론이 타 방법론에 비해 높은 세큐리티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일반화 성능 모두 우수하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harmful attack 시나리오입니다. 이 파인 튜닝 데이터셋에 유해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풀 파인 튜닝, SPPFT, 그리고 리사 방법론 이 3개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테이블에는 이 2개 LLM 모델만 기록하였는데, 이 제한 방법론이 모두 harmful rate와 harmful score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실험입니다. 이 세이프티 레이어 이외에 초기 레이어라든지 후반부 레이어에 이 인접한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를 고정한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해 보았는데요. 이 각 모델들에 대해서 세이프티 레이어 전 그리고 후를 기준으로 임플리시트 데이터 어택 시나리오와 그리고 노멀 어택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이 보안 성능들을 체크를 해보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에 비해서 이 harmful rate라든지 harmful score가 비교적 좋지 못하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를 식별하여 해당 영역을 어떻게 정확하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고정하여 파인 튜닝하는 SPPFT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해당 방법론이 실제로 모델의 보안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발표자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세이프티 레이어의 존재를 입증한 최초의 연구이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프로블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모델의 내부 구조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뉴런 수준의 안전 관련 연구도 실험에서 살짝 드러났었는데, 이 본 논문은 해당 수준을 레이어 수준까지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또 기존 연구에서는 이 뉴런이 안전을 이 특정 뉴런들이 이 모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해당 뉴런들을 프리징하는 것만으로는 이 파인 튜닝 어택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 이 레이어를 프리징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보안 성능이 높게 나온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이의가 있는 연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히든 레이어 수는 전부 32개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모델들은 이 32개보다 더 깊은 구조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더 깊은 구조의 모델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과 또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표는 어펜딕스 내용으로서 앞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 이 파이3 미니 4K 인스트럭트 모델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드렸었는데, 나머지 3개 모델에 대한 결과도 다음과 같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펜딕스 장표는 각 모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떻게 답변을 출력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초기 4개에서 8개 정도의 토큰만으로도 모델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